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아니에요? 2025년 아니에요? 아니 올해 거죠. 같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편성 규모, 주요 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성립전 예산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불용 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본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예산안 제출 이후 대설 피해 복구비 3억 5천만 원 도비 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12월 10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예산까지 포함한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1조 9,880여 원보다 1.1%인 228억 원이 증가한 2조 11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89억 원보다 0.9%인 145억 원이 증가한 1조 6,3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93억 원보다 2.2%인 82억 원이 증가한 3,775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의 수입은 0.1% 증가한 717억 원, 조정교부분 2.9% 증가한 1,45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 증가한 5,91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0.04% 증가한 2,137억 원이며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1% 감소한 2,140억 원, 정책사업비는 0.7% 증가한 1조 3,294억 원, 재무활동은 6.0% 증가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의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2,47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3.2% 증가한 107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0.4% 증가한 635억 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3,210억 원, 재무활동은 0.8% 증가한 379억 원,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과는 청년기본소득 5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인 소관으로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억 5천만 원, 환경정책과는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가는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 5천만 원, 대중교통가는 더 경기패스에 30억 원, 생태하천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5천만 원, 공원관리가는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1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 사업 특별회계는 청계 통합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 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5,75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76억 원이 증액된 3,193억 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7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 오기광고 발전기금은 900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경숙 예산개선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서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 주요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 반환금,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보사환경은 업사이클 센터 설치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은 안양천 연현마을 일원 정비공사,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예산은 수암천 하천 정비 사업, 김중업 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시민 편익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추경안은 대체적으로 불용 예산의 감액,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반영,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 수정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쪽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0억 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안 3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대설로 인한 관내 도로의 피해 복구와 관내 산림 등 재해 위험 수목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1쪽 편성 개요부터 25쪽 주요 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양성평등기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광고 발전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주 나오시고요. 순서는 알고 계세요? 순서는 청년정책관 기획경제실장님, 예산법무과장님, 고용노동과장님, 기업경제과장님, 세정과. 여기만 장자를 안 써. 먼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다음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신영수 예산본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예, 그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거 목 변경해서 추경에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정산이나 뭐 이거 어떤 사업 했다는 거를 나중에 받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기업 활성 경기 골목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과장님 생각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초에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그 사업 주체가 그 상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사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그 주체를 갖다 시로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활성화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그냥 좀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되진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센터가 있어서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연석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송기찬 체육과장님. 자, 그럼요. 이렇게 해요. 자리에 다 앉으시고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앉아 계셔요. 예, 국장님들 앉아 계세요 앞에. 예,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지금은 안전행정국입니다. 네, 안전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이크 가지고 가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 없으신가요? 마이크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있어요? 다음에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복지문화국 없습니까? 네.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도로가 이번에 그 설명서 122쪽에 보면은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해서 도비 8천만 원 내려온 거 이번에
이 한파 때문에 내려온 돈 지출하신 건가요? 이 보사위원회 소관부터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도로과의 업무인데요. 네. 지금 폭설 때문에 도비를 긴급히 내려줘서 장비 대여로 지출을 했습니다. 예, 8천만 원 다 예. 지출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철도 교통과 아직 아닌가요? 예. 네, 그러면 뭐라고? 다음 만안 아, 만안 이쪽 보건소 위에? 알았어. 직제 순서대로 만안 보건소 나 이거 도로가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보건소요.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 네, 이동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특위원 이동훈입니다. 그 도시재생과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동환 과장님 계신가요? 아, 네, 자리 이석 중인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네. 주동환 과장님. 주동환 과장님. 주동환 과장님. 이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빨리 안 오시나? 주동환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금 이동훈 의원님, 주동환 아니면 제가 과장님께 그 유한호 국장님께 네, 질의 네, 드리는 네. 걸로 좀 양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안호 국장님. 네, 국장님 그 도시재생과 전에 도시계획과부터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지보상 집행 잔액인데 이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요게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저 감정 평가를 이렇게 약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면 실질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차익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정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다 보면은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렇게 1,400만 원 가까이 감액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뭐 경우 어떤 토지를 어떻게 보상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평가사한테 그 가평가를 하거든요. 그 약식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 현장 같은 걸 조사하고 그냥 도면만 보고 거기서 추정 가격을 저한테 좀 알려준다면 그걸 예산 세웠는데 실제 보상하게 되면 두 개 평가사를 해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싹 해서 제대로 평가하다 보면은 그 차액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가평가하고 나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해놓는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실질 평가 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익이 난다는 말씀드려서 저희 안양시가 대부분 다 토지 보상을 해줄 때 보통 이제 경기도 수용을 넘어서 중앙 수용까지 가잖아요. 요거는 수용까지 못 갑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평가해서 통보했는데 그 사람이 불응하면 저희가 안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고 주동환 과장님 오셨으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에서 이제 2천만 원 불용 이제 반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게 도시재생 사업 기금이죠? 예, 기금 예. 사업 말씀하신 거죠? 특별회계입니다. 예. 이게 그 전에 이제 만안구 지역에서 정비가 끝난 데들 유지 보수하시겠다고 뭐 경관 녹지도 하시고 하셨는데 2천만 원 불용된 사유 혹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해 주민 거점 시설 그 운영 자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나 시설 보강 등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제 4천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그 원 시설물을 그대로 이제 쓰시겠다고 하셔서 요게 부득이 이제 불용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 명항마을에 얼마 전에 저희 그 하자 정비인가요? 예, 예. 유지 보수 때문에 2천만 원짜리 진단 용역 발주하셨죠? 진단 영역이요. 네. 시설공사까지 했나요? 도시재생까지 했나요?
그 진단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요. 네. 이번에 2천만 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시설 인수하시는 그 단체에서 그냥 그 시설을 그냥 쓰시겠다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 단체가 바뀔 때 혹시 모르는 그런 유지 관리비를 편성을 했던 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염원했던 사업들 다 이뤄내시고 예. 이제 2년 정도 지난 거죠. 준공되고 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게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 상정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 깊게 살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제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암천이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정지가 됐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4월달에 모든 건축물이 다 철거가 됐고요. 그 철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성면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철거 절차가 이제 9월달에 끝나고요. 지금 이제 하천 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수관 그 관돌리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사는 시행이 언제부터 할까요? 겨울철에도 공사하나요? 겨울철에 이제 내년 1월 저희가 이제 터파기 진행을 할 겁니다. 덮하실 거고 거기 공원 조성이나 위에 있는 계획들도 26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 26년 내에 끝내도록 지금 공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거기 공사 기간이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끌어온 것 같아요. 예, 네, 좀 조속하게 조성하셔서 주민분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일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주택국 김정중 의원님. 네, 김정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원 의원님께서 원도심 정비사업 유지관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원래 2차 추경 때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제 바뀐 게 네. 그 거점센터 이제 운영 단체가 바뀐 게 이제 11월 달이 11월 달에 바뀌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다? 3회 때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막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 어떤 예산을 봤었을 때 2차 추경 때 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을 잡고 가서 3차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2차 때에서 좀 본 예산에 편제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사업 주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네, 저 철도 교통과에 그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1억 천 이게 지금 추경에 이제 올라온 건데 안양 초교하고 안양 서초교가 지금 이게 된 건가요? 예, 두 개입니다. 이게 이게 다 완공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100%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네, 이번에 네.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할 경찰서, 그 다음 녹색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가장 그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네. 선정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완공이 내년부터 이제 내년에 예.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요건 이제 좀 특수하게 도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기 돼서 뭐 그냥 명시월 올라가는 건가요? 예, 지금 3회 추경에 이제 지금 막 내려와서 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거 안전시설 이 설치는 저는 이제 된 공사인가 하고 질의 드려봤어요. 예, 네, 과장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의원님. 네, 이준표 과장님, 그 아까 방금 존경하는 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물 예, 이거 어디 설치해요? 여기 위치는 안양초교하고 안양서초. 그러니까 안양초하고 안양서초 그 위치에 가보면 예, 횡단보도 설치하기가 참 애매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네네. 경계 지점입니다. 경계 지점에서 안양초교 같은 경우는 현충 사거리, 그리고 아, 초입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안양서초교 같은 경우는 성원 아파트 사거리 그 교량인데,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 경계 지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저희가 사업을 다 했고요. 네.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경계 지점에도 확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생각보다 5,500씩 잡혀 있어 생각보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안양초교나 안양서초 쪽에는 설치할 때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 큰 우리 안양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한방병원에는 육교가 있고 그렇다고 골목에 하기도 애매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그 어린이 보호 시작점 그 사거리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다 논의가 됐다는 예,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질문 드린 거는 예. 5,500이라면 그래도 3거리, 4거리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좀 필요한 곳이 제대로 설치되면 좋겠는데 예, 정말 골목에 위치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예, 설치 위치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병근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1,650번 전세 버스. 네. 지금 반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 왜 반납이 됐죠? 원래 5대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요. 네. 3대밖에는 왜 그랬죠? 못했습니다. 전세버스 구하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버스가 요거는 출퇴근용이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만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제 그 사람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전세버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럼 좀, 내년에는요? 네. 내년에는 현재 있는 건 유지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섭외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생각해봤을 때 왜 2대를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1-2대 정도는 나중에라도 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계속 노력했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대로 반납을 하니까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전세버스,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 내년 예산도 그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요, 물론 지금 돈이 현재 있는 외식이지만 거는 저희가 유지하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 1,650번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3,330번 예, 그 관련해서는 전세버스 운영 관련해서 참 그 요구도 많은데 이 예.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요거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버스 용량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에 네, 네. 찍어 보셨어요? 저는 찍어보진 않았습니다. 찍어 보십시오. 네.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옵니다. 꼭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QR은 저희가 아니고요. 그 경기도에 스마트, 예, 스마트. 스마트 토시 못 가있잖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버스 표지판에 붙어있는 QR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버스 승강장 40곳, 요거 온열 의자 예산 네. 내왔네요, 그죠? 예, 예. 이거 언제부터 설치하나요, 그러면? 다 지정돼가 있나요, 40곳이? 예,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예, 계획돼 있고 이미 발주돼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 100% 네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받았어요, 11월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했는데 그 사고일로 해서 1월쯤에 완공될 겁니다. 준공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빨리 해야지 효과를 볼 아. 건데 한파 온열 의자인데 도에서 겨울 지나고 기금으로 하면 예, 의미가 없잖아요. 늦게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음. 계획돼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 갑자기 도에서 뭐 우수시군해서 주고 그러니까요. 뭐 예, 이렇게 해서 11월 달 내려온 거 준공하기 제가 때문에.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 일단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서두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훈 의원님. 네, 저도 이준표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도시건설에서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아, 스쿨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의 이제 필요성을 검토해서 아니 바닥 신호등 사업 자체가 안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억제를 하려고 했었죠.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도 없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양초교 주변에서 이제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 여기가 바닥 신호등 이제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건 뭐 저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양초교 최 접점에 있는 아이들 통학로 예. 거기 현장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면 도로로 구성돼 있는데 네. 그 작년에도 정비 사업 하시면서 이제 불법 정차는 되게 다 막아주셨어요. 예. 다만 그 주변에 오피스텔 생기고 또 건물 생기고 상가들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주차가 초등학교 주변에 또 이렇게 모여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심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과랑 좀 논의하셔서 도로 확장도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이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로 확장은 그동안 이제 위원님하고도 계속 논의도 하고 현장 다녀봤지만 사실은 여기가 그 저층의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확장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아니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이런 사업들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또 안 돼요?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 문제가 지금 딜레마에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좀 방안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중업 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찰 사업인데 예. 저희 이거 재정심의 때 제가 우려 사항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이 주변이 지금 다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왕성한데 예, 이거를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3단 4단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 이게 주차에 대한 레벨이 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이제 공영 주차장이 그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이제 야간에는 주차를 쓸 수도 있지만 예술공원의 성수기 같은 경우는 현재 노회 주차장이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요거는 주변 지역 그 개발 계획하고 연계해서 그 개발 계획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예산만 편성을 해서 설계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김중업 박물관 옆에 저희 예술공원 주차장 예. 거기 몇 면이죠? 현재 그 김정욱 박물관인데요, 56면입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그 옆에 저희 그 노회 버스 공유차고지 거기가 한 190면 정도 됩니다. 190면 거의 200면 가까이 예. 204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200면 가까이 있는 데가 평일날이고 저녁에 가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평일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이제 주 기능이 그 상가 방문객들하고 성수기의 주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 주차는 별로 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 유료인가요? 김중업 박물관 뒤쪽에 있는 현재는 주차장. 무료입니다. 무료잖아요. 예. 거기 차량들 조사해 보셨어요? 네, 지금 항상 만차입니다. 거기 초과해가지고. 거기가 주민분들 차로 만차일까요? 아니면은 외부 차량들로 만차일까요? 거기는 대부분이 주민들 차량입니다. 거기는. 거기 뒤에 시설들 많죠. 뭐 기도원인가 수도원도 있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주차를 할 공간이 있고요. 여기 김중옥 박물관은 그 바로 인근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그럼 그 옆에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 주차장인가요? 호암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그때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아마 이제 주거 지역보다 이제 위쪽에 이제 거의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걸어서 한 50m밖에 안 되는 거리일 텐데.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초등학교는
그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의 비협조적인 게 학생들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하고 반대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방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기가 동시에 진행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보다는 첫 번째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비 사업부터 밀어붙이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계획 내에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개방 시설 요구를 먼저 하고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사업 진행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예. 발표된과 동시에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100억 정도 드네요. 김종옥 박물관 네. 말씀이시죠? 총 여기 사업비는 지금 지금 한 주차장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 예,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100% 도비네요. 100% 도비는 아니고요. 예, 이번에 요번- 이제 저희가 편성 요번 요구한 것만 20억만. 20억 도비만 그러니까 요구를 도비만 했습니다. 가지고 그러면은 이 도비만 가지고 20억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럼 설계했다가 그 옆에 정비구역하고 맞물려서 변경 사항이 또 생기면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계획이 네. 내년 2월까지 접수를 해야 되고 네. 내년 9월 정도 돼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요 사업 기한에 맞춰 가지고 우선 이건 이제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까지만 하고 아니 그다음에 설계까지 사업을 만약에 사업이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설계한 게 무효가 되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저희가 그 정비구역하고 저하고 말씀하실 때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도비인데 예. 그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억이 이제 얼마나 이제 들어가나요? 사업 추진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네. 이제 시비를 같이 편성을 그러니까 해야 얼마나 돼요. 들어가나요? 100억 중에 총 사업비가 100억, 그러니까 99억이라고 나와 99억 이니까 있는데 나머지 100억 잔액- 정도 되잖아요. 예. 얼마 들어가요? 시비가 7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의 다 거의 다 10인데 이게 진도가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도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네.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게 변경이 불가피하면 의미 없어지고 그게 지금 공공개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차 수요가 다 해당이 된다면 이게 또 했던 돈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선은 그렇다고 이제 이 도비가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네. 저희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설계도 안 해보고 반납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설계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하겠다는 돈이에요? 설계까지는 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까지는 하고요. 그러니까요. 실시 설계가 만약 들어가니까 제가 그 시점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설계를 할 동안에 관련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사업하고 저촉이 된다 그러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없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개발 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인데 예. 2월 그때 결정이 나잖아요. 2, 예. 3월이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 예산이 되더라도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조금 네. 그거를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빠르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설계 기간은 좀 넉넉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업 이제 발주 기간도 좀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공정비계획 그 확인을 해보니까 예. 내년 2월에 접수를 네. 하고 최종적으로 대상지 선정은 9월달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접수해 보면 이제 그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예. 접수한 곳을 용역을 접수할 줘서 때 이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네, 이제 나오죠. 나오니까요. 알 어느 수가 정도 있습니다. 나와요. 그러면 저희 네. 사업 계획하고 저촉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다 진행 상황을 좀 저한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명 의원님.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요거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요거는 김성수 의원님이 도에서 이제 따오신 거고, 요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통학로입니다. 특히 안양 서초 같은 경우는 학교가 서초뿐만 아니라 문화고 외고 다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 오는 길 자체가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요거는 뭐 녹색 어머니나 학부모회나 다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그냥 계셔보세요. 질의 없을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천 녹지 사업소입니다. 하천 녹지 사업소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네. 네, 요즘에 그 맨발길이 많이 유행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녹지가에서 하는 맨발길 조성하고 공원관리과 맨발길 조성의 차이에 대해서 녹지과장이나 공원관리과장 중에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녹지과장 김기배입니다. 저희 맨발길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뭐 특종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는 이제 산림 쪽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녹지에 조성을 해가지고 두 개수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공원에서는 4개. 공원관리과는요? 네, 저희들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교부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맨발길 이 조성은 몇 군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부서별로 각각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이나 관리나 그런 거는 각각 과에서 또 하고 있나요? 관리는 이제 예. 저기 관리 지역이 저희는 이제 산림이고 이제 경관녹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성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요. 예, 공원 부분은 이제 공원에 조성하는 부분들은 각각 이제 부서마다 그 관리가 들어가겠네요. 아니 맨발길이 뭐 황토길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과마다 도비를 따든 이렇게 해서 각각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래도 이게 맨발길에 우리 시의 조성의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포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나를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잘 알겠고요. 제가 이제 그 올해 3회 추경의 질의는 끝났고요. 올 한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 마무리가 미진한 사업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안양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로운 조직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우리 3차 추경에도 지금 2곳 올라와 있고 그죠? 네. 3차 추경에 4곳이 올라와 있고 우리 본해산이 2곳 올라와 있고. 예. 그렇죠. 예. 녹지까지 2개 올라와 있고 물론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녹지까지 살 수 있고 또 공원관리까지 한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비를 편성하는 거랑 도비 매칭이랑 봤을 때 도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곳당 9천만 원 잡혀 있어요. 100m에. 이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도비도 저희들이 그 좀 요구 각 시군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9천만 원이 내려왔고 네.
그 처음에 계획안은 한 개수당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각 시군에서 건의한 게 5천만 원 가지고는 뭐 크게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갈매 어린이공원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90m에. 그게 이제 시설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100m 갈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거의 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산책로를 그 정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그러니까 부분들이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어제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10일을 편성할 때에 예술공원은 200m를 하는데 1억이었어요. 그리고 90m를 하는데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도비 편성이 되니까 각 곳마다 9천만 원씩 편성이 돼요. 그럼 우리 시비가 적게 잡힌 건지 도비가 과하게 잡힌 건지. 9천만 원도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요. 12, 그러면 5천만 12가 원 그러면 세워진 되죠.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이제 그 공사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5천만 원을 잡은 거고, 거기에 이제 뭐 5천만 원 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은 어떤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5천만 원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그 갈매하고 예술공원하고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던 건데, 그거는 뭐 7, 8월 달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고, 추후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수요조사를 할 때 만안구 지역에 갈매하고 예술공원을 저희들이 이제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 11월 달에 이제 확정해서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10이다 보니까 좀 그 예산을 안 쓰고 도비 내려온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왜 거리는 긴데 시비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올라온 거는 적게 잡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좀 전에도 우리 정관 김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추후에 관리 유지 관리에 있어서 참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그러면 추후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계륵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도훈 의원님. 네, 저도 맨발 걷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는데 좀 공평하게 녹직감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김규배 과장님, 이번에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2군데 선정됐어요. 예. 근데 여기 경관녹지 22호 동편마을 카페거리 그 뒤쪽 예. 거기를 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뭐 현장을 봤어요. 봐가지고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119 센터 그 뒤편으로 해서 경관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가 있고 그 위에 돌로 쌓아놓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고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여기 맨발로 걷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맨발로 걷지는 않는데 위에는 많이 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 부분은 솔직히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휴게 공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 보드블록 일부 걷어내고 해가지고 거기에 세족장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예. 맨발 걷기길 이게 시설목이 어떻게 들어가요? 시설비로 아니 시설비 말고 그러니까 목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분류로 들어가요? 이게 시설 중에서 이해 안 가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뭐 조경시설 부분으로 저희들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예. 일단은 좀 이거 좀 얘기 셀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동편마을 13단지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동편마을 주민분들이 거기에 다 인구 수요가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거기 뒤에 녹지가에서 헤어름길 예. 지금 얼마 들여서 만들고 있죠? 그 국비까지 조성, 확보했었죠. 5억 해가지고요. 조성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 맨발 걷기길 하시는 분들 몇 분인지 혹시 세보셨나요? 거기는 맨발 걷기 하는 걸 솔직히
저희는 보진 못했고요. 산책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보도 보려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게 보도로 잘 형성돼 있고 벤치까지 있어서 이제 직장인분들 여기 동편마을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거기 앉아서 이제 좀 쉬다가 가시는 공원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맨발 걷기길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동편마을 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민변도 국회의원, 김재훈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들 다 하셔가지고 해오름길 만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시설 유치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이게 다른 데다가 맨발 걷기길 만들면은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주차 공간도 없잖아요. 거기 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잖아요. 아 이제 지금 저기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휴게 시설이 의원님 말씀대로 있어요. 휴게 시설을 저희가 이제 축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휴게 시설하고 운동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이전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해오름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맨발길이 이제 보면 이게 습식으로 할 경우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낙엽들이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관리 이런 문제들 많고 산림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관녹지 곧작으로 일단은 거기는 하나 곧작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하오름길 같은 경우는 다른 맨발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1.6km가 되는데 이 맨발길은 저희가 이제 100m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9천만 원씩 이렇게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거기는 해오름길은 어쨌든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그거 여긴 또 맨발길도 휴게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과장님, 낙엽이나 이런 뭐 지작물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황토길 아니잖아요. 마스토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황토길 안 하고 이제 마사로 해서 이렇게 건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적 자체가 어디 구간만 100m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빼는 게 낫다 싶어서. 네,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사업은 선정된 거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례 통과시킬 때부터 조례 심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시범 사업 준공 이후에 좀 경과를 지켜보고 이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민의 시민 의식까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계획 세워서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당시 과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올해만 맨발길 조성되는데 금액이 몇십억씩 잡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소 하게 된 거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지자체는 솔직히 6개소가 내려왔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일괄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듯이 이게 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민분들의 그 바램이나 이런 염원들은 다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저희가 곳곳에 여기도 만들어주세요, 저기도 만들어주세요, 수십 개씩 만들어 놓으면은 유지 관리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 한번 열풍 불었던 게 이제 아이들 모래놀이터, 촉각 이제 그런 감각 살리겠다고 놀이놀이터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들 똥으로 가득해요. 저희 지역구에 모래놀이터 어느 분께서도 강조하셔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거기 지금 가보면은 애기들이 위생 때문에 안 가요. 야생동물들이 다 거기다 변 놓고 치우지도 않고 관리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맨발 걷기길도 인기 있는 데들은 유지 관리가 꾸준히 되겠지만 안 되는 데들은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염려 같은 거는 알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습식도 않고 건식으로 해서 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면서 저희도 최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동절기인데 여기 맨발 걷기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세족장도 이용 못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녹지과에서 조성한 거는 금년에 없고요. 공원과에서 이제 공원에 조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셨어야죠. 그거는 이제 겨울 세육장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폐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습식이 아니니까 건식이니까 이제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해가 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장님께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입니다.
네. 이제 주민분들도 발시렵고 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데 있고 안 하시는 데 있을 거고 세족장도 운영 안 할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비닐로 덮어두실 거예요? 아니면은 분명히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심의할 때 과장님께 유의사항 말씀드렸을 텐데 어떻게 좀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타시에 뭐 비닐 도움도 한 뭐 사례도 있고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 시민들 그 위생이나 안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방을 시키고 저희들도 이제 세척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동결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이런 관계들을 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단속을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좀 기온이 좀 높아지면은 다시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려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맨발길 이제 안전이나 이제 컨디션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 천막들 많이 치고 그 안에서 또 시민분들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안양시가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맨발 걷기길을 그냥 방치한다. 그럼 겨울에는 당연히 이용객이 줄어들 거고 그 겨울 기간 내에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면은 여기 순식간에 맨발 걷기길인지 또 고양이 배변 장소인지 구분 안 가게 된다. 이런 우려사항이 좀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좀 조속하게 방안 찾으셔서 최대한 겨울철에도 주민분들 이용하시고 안양시도 무의미한 돈 쓰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 네. 수립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어떤 뭐 주민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원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 유행인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셔요. 이 2000년대 초에도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어린 애들 키울 때 돌이 또 유행했어요. 지압 효과가 있다고 또 돌을 톡 해가지고 그거 찾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놀고 맨발로 걸으면서 돌 위에서. 근데 지금 너무나 아파요 또 그게. 근데도 그때는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행하더니 그것도 가라앉고 지금 또 이렇게 황토길 또 그런데 이것도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럼 또 다른 쪽으로 또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지하실려님. 예, 안 계시면 그다음 만안구 동안구만 남았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만안구 질의하시려니 계십니까? 동안구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만안구 동안구 질의하시려니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려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집행 잔액과 불용 예상액 반환 등을 위한 위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수암천 하천 정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해 단일 아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획경제실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도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